안녕하세요. 정보쌤이에요. 우리는 지금 3단원 중에서도 알고리즘 단원을 배우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는 절차다. 기억하시죠? 오늘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는 절차인 알고리즘을 직접 설계하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알고리즘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알고리즘을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알고리즘 개발 과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실생활에서의 문제 해결 과정과 비교해서 봤었죠? 알고리즘 개발 과정은 4단계입니다. 문제 이해 및 분석, 알고리즘 설계, 알고리즘 표현, 알고리즘 평가. 지금까지 문제 이해에 대해서는 매 시간 복습처럼 배우고 있었어요. 오늘은 알고리즘의 설계와 표현, 그리고 평가에 대해 배울 건데요. 알고리즘 표현 방법을 먼저 배운 후에 알고리즘 설계와 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표현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요. 그림을 보면 사랑한다는 메시지 하나를 글로 표현할 수도 있고,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손 모양을 만들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알고리즘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연어, 의사코드, 순서도를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볼 것은 순서도입니다. 자연어부터 살펴볼까요? 알고리즘 표현 방법 첫 번째, 자연어입니다. 자연어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별다른 지식 없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문장이 길어질 경우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고 글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스크 쓰기 알고리즘을 살펴볼까요? 1단계와 8단계가 시작과 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작과 끝은 알고리즘을 표현할 때 항상 들어가야 하는 조건입니다. 마스크를 쓰는 방법인 마스크 쓰기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1번 시작, 2번 손을 씻는다, 3번 가운데를 오므린다, 4번 코와 입을 가리도록 착용한다, 5번 마스크 끈을 귀 뒤로 걸어준다, 6번 고정심을 코에 밀착되도록 누른다, 7번 공기가 새는지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밀착시킨다. 8번 끝. 문장이 기니까 왠지 보기 싫지 않나요? 한눈에 들어와야 하는데 그닥 읽고 싶은 생각이 없게 생겼어요. 이렇게 전달력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자연어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알고리즘 표현 방법 두 번째, 의사코드입니다. 의사코드는 자연어를 프로그래밍 언어와 비슷한 구조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쉽게 표현할 수 있고 의사코드를 바탕으로 프로그래밍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스크 쓰기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자연어와 달리 굉장히 간략해 보이죠? 자연어보다는 한눈에 들어오네요. 알고리즘이다 보니 1번과 8번의 시작과 끝이 항상 존재합니다. 시작 마스크 쓰기 알고리즘, 끝 마스크 쓰기 알고리즘. 자, 가운데는 자연어와 달리 간략하게 썼고요. 중간에 보면 알고리즘의 조건인 입력도 보이고요. 5번을 보면 만약에 성인이면 마스크를 귀에 걸고 그렇지 않으면, 즉 성인이 아니면 마스크를 머리 뒤쪽으로 걸어라. if와 else는 실제로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자연어와 프로그래밍 언어를 섞어서 쓸 수 있죠.
알고리즘 표현 방법 세 번째, 순서도입니다. 순서도는 약속된 기호나 그림을 이용해서 명령을 간략화하여 문제 해결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미리 약속하지 않은 기호나 그림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약속된 기호나 그림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시작과 끝은 단말 기호로 표현을 한다. 입력과 출력은 마름모로 표현을 한다. 판단, 조건이 나올 때에는 마름모를 사용한다. 출력 결과는 이런 식으로 생긴 도형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흐름선을 통해서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니까 어떤 식으로 알고리즘이 흘러가는지 흐름선을 나타낸다. 순서도는 알고리즘의 규모가 커지면 그림 그릴 게 당연히 많아지므로 알고리즘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기 알고리즘을 살펴봅시다. 의사 코드를 오른쪽 상단에 선생님이 고정시켜 놨습니다. 이걸 순서도로 표현해 볼 건데요. 항상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시작과 끝은 단말 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두 번째 단계 손 씻기. 세 번째 단계 입력이 들어왔네요. 마스크를 얼굴에 입력한다. 입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행사변형 그림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를 얼굴에 갖다 댄다. 화살표 이용해서 지금 절차가 넘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 만약에 성인이면 귀에 걸고 그렇지 않으면 뒤쪽으로 걸어라. 조건이죠, 조건. 자, 조건은 마름모를 이용해서 표현한다고 앞에서 배웠고요. 조건을 나타낼 때에는 yes or no를 꼭 표기해 주어야 합니다. 성인입니까? 네. 그럼 귀에 걸고 no. 그렇지 않으면 머리 뒤쪽에 거세요. 6단계 코에 밀착시키기. 이렇게 화살표 이용해서 넘어왔고요. 7단계 밀착이 안 되면 6단계로 돌아가기. 6단계가 밀착시키기죠. 밀착을 시키지 않았으면 밀착시켜라. 이 동작을 계속 반복한다는 건데요. 코에 밀착을 시켰습니까? 조건이 한번 나와야겠네요. 네, 그러면 끝. 아니요, 그러면 위로 이렇게 돌아가서 밀착을 시켜라. 여기 구간에서 반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표현할 때 자연어, 의사코드, 순서도 중에서 순서도를 가장 선호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살표를 사용해서 작업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약속된 기호를 사용하므로 여러 사람의 대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고 프로그래밍 언어와 무관하게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호마다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실행 결과를 보고 논리적인 오류를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 표현 단계 바로 전 단계가 알고리즘 설계 단계였는데요. 알고리즘 설계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알고리즘 설계 구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 순차 구조는 실행 순서가 시작부터 끝까지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진행되겠죠. 명령이 차례대로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한 방향으로 진행되기에 순서도로 표현할 때 화살표 기호와 방향이 중요하겠죠? 예시는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선택 구조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내용이나 순서가 다르게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조건의 만족 여부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지며 조건을 만족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를 반드시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조건이기 때문에 마름모를 이용하여 순서도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복 구조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특정 명령이나 일부분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순서도에서는 마름모 기호와 위쪽으로 돌아가는 위쪽 방향 화살표를 이용하여 표현합니다. 순차구조, 선택구조, 반복구조. 지금 이 예시를 보면 확실히 알 거예요. 순차구조는 실행 순서가 한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시작과 끝은 항상 존재하고요. 시작, 기상, 자가진단을 입력하셨습니까? 그러면 출석 체크한 거예요. 끝. 입력은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선택구조는 조건의 만족 여부에 따라 결과값이 다르게 실행되는 구조인데요. 시작, 끝 이렇게 존재하고요. 기상, 일어났으면 자가진단을 했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선택구조이죠. 자가진단을 했습니까? 네 또는 아니요. 자가진단을 하지 않았으면 자가진단을 하세요. 자가진단을 했으면 출석했습니다. 끝. 반복구조는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특정 부분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구조였습니다. 시작과 끝 역시나 존재하고 시작, 기상, 자가진단 했습니까? 조건이 있을 때 아니요, 안 했어요. 그럼 자가진단 하세요. 에서 아까 선택구조는 끝났는데 자가진단을 안 했으면 자가진단을 다시 하세요.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죠? 이 부분이 바로 반복구조가 되겠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계속 반복을 하다가 자가진단을 했습니까? 네. 그러면 수업을 들었습니다. 끝 하고 이렇게 항상 종류 조건을 만족해 주어야 합니다. 순차구조, 선택구조, 반복구조. 다시 한번 포인트 부분을 살펴볼게요. 순차구조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것. 선택구조는 조건에 따라서 예 또는 아니오가 있는 것. 반복구조는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것. 모두들 이해하셨죠? 다음은 순서도로 표현했던 마스크 쓰기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에서 순차구조와 선택구조 그리고 반복구조를 찾아볼까요? 너무 쉬울 것 같으니까 7초만 드릴게요. 시작! 1, 2, 3, 4, 5, 6, 7. 자, 순차구조 먼저 찾아볼게요. 순차구조는 한쪽 방향으로 진행되는, 맞아요. 이 부분이 순차구조가 되겠죠? 이번에는 선택구조를 찾아볼까요? 선택구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예 또는 아니오로 구분되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 성인입니까? 네, 아니요. 결과값이 각각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있죠? 마스크를 코에 밀착시켰습니까? 네, 아니요. 이 부분이 바로 선택구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복구조는 어디일까요?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이 부분이 바로 반복 구조가 되겠습니다. 마스크 쓰기 알고리즘. 마스크 쓰는 거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시작과 끝은 항상 존재하고요.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고 성인이면 귀에 걸고 그렇지 않으면 머리 뒤에 걸고 코에 밀착시키고 밀착시키지 않았으면 같은 동작 계속 반복하고 그 다음에 끝. 지금까지 알고리즘의 설계와 표현에 대해 배웠습니다.
알고리즘 개발의 마지막 단계인 알고리즘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는데요. 내가 설계한 알고리즘이 효율적인지 평가하는 평가 기준에는 다음에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기준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더 좋은 알고리즘을 선택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일반적인 평가 기준을 나타낸 것입니다. 첫째, 알고리즘을 수행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가? 최소 시간이 중요하겠죠. 둘째, 알고리즘이 복잡하지 않고 간결한가? 한눈에 들어오게끔 간결하게 표현돼야 되고요. 셋째, 알고리즘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적은 비용이 드는가? 얘는 최소 비용이네요. 알고리즘을 수행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럼 안 되겠죠? 넷째, 알고리즘의 표현이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가? 두 번째 조건과 거의 비슷하고요. 마지막, 알고리즘이 문제없이 동작하고 그 결과가 정확한가? 알고리즘을 짰는데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곤란하겠죠. 알고리즘이 문제없이 동작하고 결과가 정확해야 제대로 된 알고리즘이구나 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기준들이죠?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부터는 프로그래밍에 대해 배우게 되는데요.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전에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알고리즘을 잘 짜야 효율적인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혹시 알고리즘에 대해 이해가 잘 안 가는 분은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을 다시 한번 정주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